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 특히 남성에서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최근 통계를 보면 남성에서 생기는 암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암이 됐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조직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 특히 남성에서 전립선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최근 통계를 보면 남성에서 생기는 암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암이 전립선암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변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원인들이 분명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전립선 조직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립선 조직 검사도 굉장히 그 시행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사실 과거에는 일종의 효자암, 진행도 굉장히 느리고 흔히 있을 수 있는 별로 치료도 안 하고 이런 개념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암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은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이 악성도가 더 높은, 그러니까 암세포 성질이 나쁜 암들이 더 많아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전립선암도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른 병원에서 피검사, PSA라고, 이게 이제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전립선암 표지자인데, 이거 검사를 많이들 하십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수치가 좀 높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조직검사를 하러 오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요즘 발생하고 있는 전립선암 환자는 1년에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 정도가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립선 조직검사 건수가 15만 건이 넘어갑니다. 조직검사를 했을 때 암이 나올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한 90% 정도는 암이 안 나온다는 뜻이고, 그거를 조금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 안 해도 될 조직검사가 일부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조직검사라고 하는 게 당연히 조직을 떼어내기 때문에 출혈, 감염, 염증, 이럴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을 조직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PSA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조직검사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PSA 검사를 할 때도 %pre-PSA 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PSA와 프리-PSA라는 두 가지 검사 항목을 해가지고 그 비율을 보면 이 수치가 높아졌던 게 전립선 암 때문에 높아졌을 가능성이 많은지, 아니면은 또 이 PSA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상황이 전립선 염이 있을 때 높아지는데, 이거를 해보면 그 염증 때문에 조금 높아진 건지를 약간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고 나서 조직검사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PSA density, 그러니까 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립선 크기가 100g 가까이 커지신 분이 PSA 수치가 4.5점이다, 이런 분하고, 전립선 크기가 20g 조그마신 분인데 PSA 수치가 4.5점인 경우하고는 PSA 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즉, 크기가 크신 분이 PSA가 좀 높은 경우는 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크기가 작은데 PSA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PSA가 아주 애매하게 약간 높을 때는 그냥 1년 간격으로 한 2, 3년 정도 관찰을 하면서 피검사를 반복해서 하면서 증가하는 속도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PSA velocity, PSA 속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정도가 보이면 수치가 조금 낮은 편이어도 조직검사를 하는 게 맞고, 수치가 좀 높지만 속도가 거의 변화가 없이 몇 년이 간다? 그러면 사실 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하고 신중하게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 요즘은 MRI 검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MRI 검사가 과거에 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될 때는 보통 MRI 검사 비용이 6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암이 있거나 암이 의심이 돼서 MRI를 찍는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립선 암 조직 검사를 해야 될 분들을 보면 분명히 의심 가는 소견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에서 저음영, 저에코 음영이 보인다든가, 직장 수지 검사에서 전립선 결절이 만져진다든가, 이런 분들, 또 PSA 퍼센트 프리 PSA 레시오나 PSA 벨로시티, PSA 덴시티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전립선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사유를 써가지고 소견을 써주면 MRI가 보험 적용으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능하면 그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의심했던 병변하고 MRI에서 보는 병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재확인하는 개념도 있고, 이래가지고 MRI를 확인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과거에 MRI 소견으로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뭐뭐 있다 이런 게 이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레이드, 그러니까 분류 체계가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파이라드라고 하는 체계인데요. 이 소견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전립선암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대충 예측하는 점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를 정밀하게 찍고 그 판독을 보고 이 파이라드 점수를 고려를 해서 조직검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파이라드 점수가 좀 약한, 낮은 경우에는 실제 조직검사를 해도 암이 나올 확률이 더 낮아지고, 이 점수가 높을 때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게 됐다, 결정을 해서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방법적인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MRI도 안 찍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럴 때는 그냥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경직장으로 하면서 초음파로 보면서 의심되는 부위를 조직을 조금 떼어내오는 바늘이 있거든요. 그 방아쇠가 있는 권총 스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0.1초 사이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조직을 떼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끔따끔한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조금 과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전립선암이 발생할 때 주로 전립선의 뒤쪽 가장자리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좀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후부 변연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주변대, 페리페럴 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생기는 전립선암이 70~80%였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초음파 기술의 발달과 MRI를 미리 찍고 비교를 해본 결과 오히려 전립선암이 발생되는 부위가 이 주변대, 페리페럴 존이 아니라 이행대, 트랜지셔널 존에도 굉장히 많더라. 오히려 그쪽이 확률이 더 높더라. 이런 개념이 최근에 많이 바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바늘을 찌를 때 조금 더 깊숙이 찔러야 되는 거고, 초음파로 정확하게 보면서 암이 의심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야 되고, 이런 약간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MRI를 찍고 거기에서 의심되는 부위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초음파로 보면서 MRI와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부위가 일치하는 곳 중심으로 해서 생검, 조직검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거를 이제 조금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지 목표 생검, 코그니티브 타겟 바이옵시,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견율,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검출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결정률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검출률이 거의 한 70%, 8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대학병원들 위주로 퓨전 바이옵시 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또 도입이 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MRI를 찍고 초음파 영상과 MRI 영상을 기계적으로 영상을 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조금 더 목표 생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장비가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할 수가 있고 비급여라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좀 큰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분들, 분명히 암은 의심이 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다시 2차, 3차 조직 검사를 할 때 그때는 이런 방법까지 필요할 수 있으나 1차적인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인지 목표 생검, 코그니티브 타겟 바이옵시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조직 검사라는 게 부작용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출혈 가능성도 있고 염증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꼼꼼하게 초음파 보고 또 MRI 찍어서 비교 영상 비교도 해보고 이제 목표 생검을 하고 그러면은 전립선암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조직 검사를 할 때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병원에서는 마취를 전혀 안 하고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 골드만 비뇨기과는 거의 대부분 약간의 마취를 하고 합니다. 수면 진정 마취가 됐던 아니면 뭐 경막의 마취가 됐던 통증 없이 시술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립선암이 의심이 돼서 전립선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